네, 안녕하세요. 메이커척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먼저 러프한 3D 프린팅이라는 뜻 자체가 제가 3D프린터에 대해서 너무 막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전반적으로 대강대강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좀 대충 이야기를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오늘 뭐냐면은 3D 프린터를 배울 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죠. 어떤 3D 프린터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이야기 전체를 좀 길게 끌고 나갈 거니까 호흡이 좀 길어요.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죠. 자, 일단 3D 프린터는 종류가 원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고, 고체를 고체로 만드는 방식, 액체를 고체, 분말가루를 고체 이렇게 있지만, 우리가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다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고체로 만드는 방식인 FDM 3D 프린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 FDM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종류가 있냐? 두 가지로 나눠져요. 뭐가 있냐면은 DIY 형태의 조립형 3D 프린터와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제품이 있는 거죠. 일단은 어떤 3D 프린터를 사야 되냐? 장단점이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조건 추천을 드려야 되는 3D 프린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엔더 3 프로, 그리고 두 번째는 큐비콘 스타일, 그 정도가 있는 거죠. DIY 3D 프린터 중에서는 엔더 3를 결정한 이유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. 다만 이것도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좀 많아요. 두 번째로는 조립하기가 그나마 좀 만만한 편이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, 제가 판단했을 때, 저희 메이커척이 판단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3D 프린터가 바로 엔더 3 프로입니다. 그만큼 3D 프린터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서도 엔더 3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엔더 3 프로를 추천을 드린 거고, 큐비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공기관에는 3D 프린터를 좀 가르친다고 꼭 배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.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AS 시스템도 굳이 따지자면은 큐비콘 형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갈게요.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, 그냥 큐비콘 싱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만 짚고 넘어갈게요. 일단 장점, 큐비콘 3D 프린터는 전반적으로 모든 3D 프린터가 전용 슬라이싱 프로그램 큐빅 크리에이터를 갖고 있죠. 말 그대로 여러분들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시면은 관련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바로 깔 수가 있습니다. 설정값도 바로 잡혀져 있어서 난 이 스타일로 뽑을 거야 라고만 클릭을 하고서는 아무 설계 파일을 갖고선 돌리면 되는 거죠. 그래서 큐비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 돌리듯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스타일 말고 싱글이라고 해서 좀 더 큰 사이즈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? 싱글 좋죠. 싱글 좋지만 제가 지금 기준을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3D 프린터를 배울 때 사는 거예요. 근데 비용 자체가 싱글과 스타일의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최소 여러분들이 150만원, 160만원대의 큐비콘 스타일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, 큐비콘 싱글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한 350만원에서 380만원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너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추천을 안 드리는 거고, 집안에 두기에는 뭐 여러분들 집이 뭐 한 40평 정도 된다고 상관이 없겠지만 좀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. 뭐 PLA나 ABS 둘 다 출력이 잘 되는 3D 프린터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ABS를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PLA 기준으로만 잡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완제품을 사고 싶어, 그냥 좀 편하게 돈을 좀 더 쓰더라도, 그리고 AS 비용을 좀 내더라도 좀 원활하게 AS를 받고 싶어, 이런 분들은 큐비콘 싱글을 처음에 배울 때 구매를 하시면 나쁘지는 않겠죠. 그렇습니다. 이제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은 단가가 DIY 3D 프린터에 비해서는 역시나 비싼 편이고, 베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용,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필통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기에는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고장이 안 나냐? 고장이 안 나진 않아요. 3D 프린터는 대부분의 고장과 장고장을 안고 갑니다.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배운다는 것은 3D 프린터 정비도 같이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큐비콘 스타일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고장이 안 나지는 않다. 다른 3D 프린터, DIY 3D 프린터에 비해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노즐이 막힌다거나 뭐 이 정도인 거죠. 그 외에 다른 고장이 난다면은 사실은 부품 교체를 이뤄야 되는 큰 고장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, 어떤 3D 프린터를 정말 사야 돼요?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일단 무조건
엔더 3 프로를 추천을 드립니다. 가격은 웬만한 사이트에서 28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28만 원이면은 웬만한 3D 프린터의 5분의 1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완제품 기준이었을 때. 근데 엔더 3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핵심만 짚을게요. 일단 큐라라는 소프트웨어를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좀 넓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리고 엔더 3 프로의 퀄리티는 어떠냐?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3D 프린터가 엔더 3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치를 했을 때도 엔더 3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고쳐라,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용할 수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자, 이제부터는 좀 단점만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. 단점은 뭐냐? 소음이 그렇게까지 작진 않아요. 그러니까 챔버 형태에 비해서 소음이 좀 있는 편이다. 두 번째로는 고장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. 방고장이 조금씩은 있는 편이고, 특히나 베드 레벨링 자체가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엔더 3 프로를 이제 푸르사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. T자를 거꾸로 놓아놓은 그런 분들은 약간의 이제 틀어짐이 무조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조립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품질이 달라진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부분만 사실 한 30분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최대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. 일단 엔더 3 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인 분들이 조립하기 굉장히 편하죠. 약간 좀 파츠도 나눠져 있고 그냥 뚝뚝뚝 하면은 금방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. 근데 문제점은 그 안에 이제 장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출력 오류도 안 낼 뿐더러 출력 품질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, 그냥 일반인 분들, 3D 프린터 초보자들이 조립하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심한 경우에는 아예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더 3 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전문 업체한테 차라리 맡기라고 해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을 한 15만 원 정도를 받고서는 조립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한 반년 정도는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,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는 좀 팁인데,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한 2, 3만 원 더 내면은 조립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진 않거든요. 조립을 해서 왔을 때 뭐 다른 전압이라든지 다른 파츠들 부분들이 좀 균일하게 끼워져 있지 않거나 조립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으면은 3D 프린터 출력 품질에 큰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한두 번 쓰다가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오히려 28만 원 정도의 3D 프린터 키트를 구매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맡기시거나 해서 직접 조립을 하고 교육까지 간단하게 받으신 다음에 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그런 비용 다 포함해서 50만 원 안으로 3D 프린터 한 대를 구매하실 수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하지만 내가 진짜 손재주가 있다, 또는 3D 프린터 조립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유자재로 3D 프린터 정비까지도 할 수 있다, 이런 분들은 무조건 3D 프린터 DIY 형태를 구매하시는 것을 바랍니다.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최대한 좀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. 자,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3D 프린터를 사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저는 좀 탐구욕이 있다, 그러면은 DIY 3D 프린터 엔더 3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. 근데 구매하실 때 문제가 안 되실 거라면은 아예 생 초보시라면은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조리를 받으신 다음에 사후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나중에 추가적인 기회 비용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제품을 사고 싶은데요,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, 그러면은 큐비콘 제품의 싱글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, 두 번째로는 스타일, 웬만하면 이제 스타일 구매하셔서 책상 옆에다 두시고 쓰셔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어떠한 3D 프린터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ABS를 사용하면서 실내에다 두시는 건 많이 위험할 수가 있고, PLA 제품을 쓰더라도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라든지 아니면 창문 근처에다 두시고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3D 프린터를 사야 되는지 딱 잘라서 얘기해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3D 프린터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만약에 물론 이제 다 모든 의견들이 저희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엔더 3 프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법이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다룰 날이 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메이커 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